일단은 그림에서 보여지는 게 소화기계를 나타낸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그냥 소화관만이 아니라 보랏빛으로 칠해져 있는 간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가 간에 이제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여러 가지 간과 관련된 영양제도 있고, 또 해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디톡스에는 간 해독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간을 쉬게 하고 좋게 해주려면 먹는 음식을 바꿔주셔야 될 텐데,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음식을 드시면 위에 먼저 머물잖아요.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4시간,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상 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위가 과로를 하냐, 쉴 수 있느냐가 결정이 돼요. 위에 보이시는 게,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곳은 식도에서 위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상층에 있는 그림은, 사진은 멀쩡한 정상적인 식도 관략근인데, 아래쪽은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났죠. 염증이 난 이유가 뭐냐면, 역류해서. 왜 역류했냐? 위 내용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식을 하고 소화되지 못한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위는 어느 정도 이게 곤죽 상태로, 암죽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십이지장으로 넘겨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드셨을 경우,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양을 드셨을 때는요,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식물이 올라올 때. 근데 위는 위산이 워낙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보호받고 있는데, 식도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위산에 닿으면 닿는 즉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가 잘못되는 이유도 거의 대부분 음식 때문에, 음식을 정갈하고 소식을 통해서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게 되시면 위가 쉴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위에서 머물러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곤죽의 상태로 된 그 내용물은 그 다음 단계 12지장 지나 소장으로 가는데, 소장이 이제 또 중요하죠. 이 소장을 이렇게 단면을 딱 이렇게 자르는 그 그림인데요. 확대하면 돌기 같은 게 보여요. 이 돌기를 육모라고 하는데, 육모 하나를 뚝뚝 띄어다 보니까 거기에 모세혈관하고 뭐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 육모, 하나짜리 육모를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미세 육모세포가 쫙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흡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수건에 돌기 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듬성이 아니죠. 이게 차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 보시면은 여기에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라던가 기름기들이 끼거든요. 그래서 왜 뭐 비만균이 있다, 비만세균을 없애야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비만균, 그러니까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계속 이 속에 있으니까 걔네들이 모이는 거예요. 증식도 하고. 그래서 장내 균총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좋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 이전에 유해균은 싫어하고, 그 다음에 좋은 유익균이 좋아할 만한 먹이를 많이 먹어줘야, 그런 음식을 우리가 드셔줘야 이 유익균이 훨씬 더 많이 증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사이에 낀 기름때, 단백질 찌꺼기가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돼갈수록,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량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소화효소가 줄어든다. 소화가 젊었을 때는 돌도 씹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됐는데, 내가 나이가 들면서 옛날에 먹던 자장면도 좀 너무 속이 불편하게 되고, 어쨌거나 위장관이 많이 불편하게 됐단 말이에요. 소화효소의 기능이 줄어든 거죠. 육모세포의 기능도 많이 이제 다운된 거고. 근데 여기만 따질 게 아니라, 소화계가 좀 불편해졌다.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도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식이 좋은 이유는요, 요 육모 사이사이에 낄 때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정말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먹는 건데, 요즘은 이제 먹거리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만족을, 그러니까 입의 만족을 위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생식이 좋은 이유는요, 철저히 몸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장이 좋아하는 음식이 생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주고 노폐물을 만들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독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한데, 독을 먹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몸 자체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일거리가 너무 많으면
그 일 하느냐고 내 일을 정작 못 하거든요. 근데 일거리가 줄어들면 내 몸을 정말 나한테 필요한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장관에서 처리해야 될 독소들, 기름때들, 뭐 이런 노폐물들을 적게 먹어주다 보니까 왜 생식을 드셔서 그러면 이제 세포 내에서 내부 신진대사와 관련된 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생식이 좋은 이유는 요 육모 사이에 낄 건덕지가 없다는 거, 노폐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생식에 들어있는 원료 모두가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아하는 원료이기 때문에 유익균 증식에도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요거는요, 그 육모를 둘러싸고 있는 미세 육모 세포, 그러니까 흡수 세포를 더 크게 확대한 건데, 그 위에 칫솔모처럼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정말 미세 육모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약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매운 거, 짠 거, 식품 첨가물, 세제가 들어왔을 때 요 육모가 망가지고 짧고 굵어지게 되는데,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글루텐 불내증 해가지고 밀가루 음식 드시면 위장장애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글루텐이 사실은 이제 실험을 할 때 밀가루를 막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하고 여기에 글루텐이 얼마나 형성됐나 이게 그 실험을 할 때 물을 넣어가지고 계속 주물러요. 그러면은 물에 녹는 것들은 다 씻겨 내려가고 순수한 글루텐만 남아있는데 이게 찐득찐득거리거든요. 이게 점막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분해시킬 만한 효소도 적게 나오니까 이게 얘가 여기서부터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귀리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귀리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효소가 있으면은 뭐 이건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효소가 충분히 있는 생식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익힌 뭐 자장면이라던가 정말 이렇게 빵, 첨가물 많이 들어있는 빵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요 화면을 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이 육모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잘게 쪼개진 그런 영양소 단위의 그 영양소들이 흡수되는 곳이 바로 이 육모세포거든요. 여기에 기름때가 낀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가 낀다, 그러면 유해균이 여기 번식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염증이 생기면서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음식물이 덩어리가 크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고 다 이제 벽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오냐? 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워낙 이 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통해서 전쟁터예요. 전쟁터. 별의별 게 다 들어와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고분자 그 물질들, 그 다음에 뭐 농약 성분들, 환경호르몬 다 이게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입을 지나 소장 점막에서 주로 많이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 흡수가 될 텐데 워낙 전쟁터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동글동글하게 좀 이렇게 흐리게 돼 있지만 파이에르스 패치해가지고 이게 파이에르판인데 장 점막의 밑에 쫙 깔려있는 림프절이에요. 그러니까 림프가 뭐냐? 림프구가 돌아다니는 곳이 림프관이거든요. 근데 림프절은 뭐냐? 이 림프관이 주물주물 모여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소초? 그 군대도 보면은 이렇게 길 가다가 초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림프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절이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에. 그래서 면역의 70%는 뭐 장에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림프절들이 여기서 꽉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물질 들어오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걸로. 여기가 망가지면 면역이 망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장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장을 망가뜨리는 주 원인은 음식, 어떤 음식이냐? 기름지고 뭐 가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소화되지 않는 음식들. 그래서 생식을 드시면 피곤이 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장이 쉴 수가 있어요. 위가 쉴 수 있고 췌장도 쉴 수 있고 장도 쉴 수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간까지도 쉴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생식인 거죠. 이거는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린 거.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물은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간으로 가요. 간에서 재정비된 다음에 피를 타고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간은 소화기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간은 약 3,00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3,000억 개의 간세포 하나하나가 이 사이로 들어온 피를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그 세포 조직을 그림을 보여드리면
약간 주황빛으로 되어 있는 게 간세포예요. 이런 거 그 조그만하게 3천 어깨가 모여 있고 주황색 그 세포들 사이사이에 켜켜이 파란 게 보이잖아요. 이 파란 게 바로 혈관이에요. 어떤 혈관이냐?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소가 쫙 빨아들여진 다음에 간으로 가는 간 문맥을 통한 혈관입니다. 그래서 해독, 간이 중요하죠. 간이 중요한데 간세포가 해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할 거리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체 내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중금속이라던가 여러 가지 내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할 수가 있는데 매일 먹는 음식이 진짜 이거는 그때그때 해독해야 하고 처치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바쁘죠. 그래서 디톡스를 한다 싶으면 거의 대부분 절식을 하시잖아요. 생식을 드시거나 아니면 뭐 단식을 하실 때 좋은 뭐 식물성 영양소를 많이 드신다거나 비타민 종류를 많이 드신다거나 그 이유가 내 몸을 재정비하는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외부에서 독을 먹어주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생식은 독이 없는 음식이고 대사하고 나서도 항상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뭐 유기농 좋은 야채 사서 집에서 요리를 해도 항상 그 음식물 쓰레기는 나오거든요. 대사산물이 나오는데 그 대사산물조차도 노폐물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생식은 정갈한 음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간을 일단 거치고 그 다음 들어가는 곳이 그 심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물에 녹는 영양소들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육모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모세혈관을 타고 간맥이라고 하는 특별한 혈관으로 간으로 들어가서 쫙 소독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요? 재정비된 다음에 그러니까는 해독이 되고 영양 대사가 한 번 더 일어난 후에 바로 여기 화살표가 어디로 돼 있나요? 심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심장을 거치고 온몸으로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심장 거치고 심장 펌프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세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를. 근데 여기에 5만 가지 잡것이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이 먼저 처리를 하는데 간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해독의 장기라고 합니다. 들어온 음식물은 일단 간을 통해서 해독된 다음에 세포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에서 다 만들고 남은 찌꺼기들, 그런 노폐물들은 맨 마지막에 이제 신장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해독의 첫 시장이 간이고 마지막이 신장, 콩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톡스를 한다. 소화관부터 일단 청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간과 신장이 해독이 돼야 어느 정도 이 능력이 버텨져야 디톡스가 잘 될 수가 있겠죠. 요거는 뭐냐? 이제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순환된다는 이야기이고 여기는 이제 일단은 피에 영양소와 산소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피를 통해서 세포에 전달될 텐데 이게 있어요. 원래 그 사람이 하는 호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호흡, 그래서 산소를 폐로 받아들이는 거. 내호흡은 세포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세포도 똑같이 우리 그냥 하나의 개체처럼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이제 그 노폐물을 배출을 하는 거죠. 변을 보는 것처럼. 세포도 똑같아요. 그래서 피 속에 들어있는 좋은 산소와 좋은 영양소를 들이받으면 조직에서 막 에너지 대사 일어나고 뭐 세포 재생 일어나고 뭐 DNA의 구조에 따라서 그 서열에 따라서 뭐 단백질 효소도 합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노폐물이잖아요. 이산화탄소랑. 그걸 다시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 뼈 그림이 나와 있는데 골수조차도 그러니까 뼛속 깊이까지 이 혈액이 들어가야 이 안에서도 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적색골수가 있는데 적색골수에서 피의 모든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적색골수, 뼛속 깊숙한 곳에서 피의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려면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료조차도 피를 타고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그 혈관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깨끗한 피를 만들고 얼마나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세포까지 전달해 줄 거냐.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피를 가장 깨끗하게 하는 음식이 뭡니까? 생식이잖아요. 그리고 김수경 박사님 별명이 피박사님이시고 생식이 피를 가장 깨끗하게 하고 더 이상 그 피를 더럽게 하는 노폐물을 만들지 않는 가장 정갈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디톡스 하실 때는 반드시 생식이 기초 베이스로 실시가 돼야 됩니다. 요건 이제 세포가 받아들이잖아요. 세포가 영양소를 받아들이는데
생식은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40g짜리 그 한 포를 먹어도 이게 뭐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요 그냥 한 컵이 무슨 한 끼를 대신해. 가지수가 뭐 54가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단 양이 적은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은요.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요. 번데기처럼 생겼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에너지를 내는데 중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만들고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이 어디겠어요? 우리 뭐 사람 몸 세포에서 난자예요. 난자에는 한 개의 그 난자 세포에 10만 개의 그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고 아까 그 간 그 그림 보셨잖아요. 간세포, 간은 3,000억 개의 간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한 개의 간세포는 보통 1,000개에서 3,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생식은요,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좋아하는 식사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 대표적으로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피를 타고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 포도당이 주요 에너지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 장작의 역할을 해서 에너지를 따뜻하게 에너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로는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방은 세포, 방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그 난로인 거고 장작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이제 장작이 들어와서 그래도 어떡해요. 당장 급하니까 방 안에서 빨리 불을 지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 안에서 불을 지피면 연기고 뭐고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세포질 안에서만 그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포도당을 먹었을 때, 그 영양소를 먹었을 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인슐린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똑똑똑 세포 안으로 배달됐단 말이에요. 얘가 계속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모양이 바뀌어서 쪼개지고 더 작아져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양의 비타민 B군. 두 번째, 산소.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비타민 B군도 같이 충분해야 이 포도당이 쪼개지고 모양이 변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TCA 사이클, 뭐 TCA 회로, 크랩스 회로, 에너지 회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식이 좋은 이유는요, TCA 사이클에 너무너무 잘 들어가요. 이걸 보시면은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산소가 충분히 있고 여기 이제 그 세모, 이게 마름모, 네모, 별, 동그라미 이게 거의 대부분 다 비타민 B군 종류거든요. 비타민 B군과 그 산소가 충분히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두 개의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쳐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면 34개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하면은 2개 대 36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생식이 왜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40g 한 포짜리가 한 끼 식사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생식은 익히지 않은 통곡식에다가 익히지 않은 그 식사이기 때문에 효소 살아있죠. 비타민 소실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충분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식은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작은 한 포가 한 끼 식사를 대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산소를 갖다 썼기 때문에 반드시 활성산소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되고 왜 여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아빠 쪽에서 유전되지 않아요. 오로지 엄마 쪽에서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아기에게도 직결되기 때문에 뭐 엄마와 아기뿐이겠어요. 그 사람 자체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긁잖아요. 뭐 불순물이 많은 노폐물 많이 만들어내는 정말 신진대사가 어려운 그런 화식을 많이 드시게 되시면 미토콘드리아가 노폐물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긁어요. 여기저기 활성산소가. 그래서 항산화 영양제 또 따로 필요하고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컬의 굉장한 항산화 효과가 있잖아요. 그걸 총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생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식은 이제 막 1개월 하신 분, 그 다음에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에 따라서 노화 정도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좋은 비타민, 미네랄제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사이드로 나와 있는 영양 보충제도 굉장히 많은데 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주된 위장관을 통틀어서 모든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생식입니다. 그래서 생식인이냐 화식인이냐에 따라서 세포의 노화 정도가 다르고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정도가 다릅니다. 일단은 세포에서 이렇게 막 에너지를 내고 썼어요. 아,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구나. 생식은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좋아하는 식사이고 에너지 효율이 좋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노폐물은 만들겠죠. 유기농 좋은 채소만 갖다 놓고 우리가 먹어도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근데 세포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이거는요 림프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좋은 그 깨끗한 모세혈관 쪽으로 오는 그 빨간색 모세혈관에 들어있는 깨끗한 산소, 뭐 영양소를 세포가 받으면 막 대사가 일어나고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숨을 쉬었으니까 세포도. 그거는 이제 정맥을 통해서 나가고 이거 말고 더 많은 양의 노폐물들은요. 이 여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림프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여기 세포가 있는데 세포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림프관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림프 순환이 잘 돼야 된다. 림프가 해독돼야 된다. 림프가 막히면 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노폐물이 못 빠져나와서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 림프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피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 피와 만나요. 요거는 이제 림프관들, 이제 세포 사이사이에 껴있는 림프관들이 쫙 모여서 또 작은 림프절을 이루고 더 굵은 림프관으로 모여서 어디로 가냐? 여기 보이시죠? 그림? 심장.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에 같이 합쳐져서 갑니다. 결국은 만나요. 피가 들어오면 세포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 세포가 또 만들어낸 그 노폐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림프관이 그 가느다란 림프관이 막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피, 세포, 림프는 다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결국은 모든 게 다 피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럼 림프는 왜 더러워졌을까? 해독엔 림프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림프가 더러워졌을까? 아, 세포가 노폐물을 많이 만들었구나. 세포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 도대체? 아, 피가 나빠서 그렇구나. 피는 왜 나빠? 내가 먹은 것으로 피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가 깨끗해야 된다. 생식은 피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좋은 음식,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세포를 좋게 하는 가장 좋은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리빙슨 생식으로 아침이 달라집니다.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54가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곡류, 두류, 서류, 엽경체류, 근체류, 과체류, 과일류, 버섯류, 유지식물류, 해초류, 기능성 원료가 다 한 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생식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자체가 생명력과 효소와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이 소실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일단은 자연 그대로 내 몸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자연 식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사람은 절대로 자연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일부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몸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근데 생식이 좋은 건 맞는데 우리 순생식이 맛있잖아요. 맛있는 생식이거든요. 온 가족이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생식. 근데 여기 보시면 생식이라 그러더니 콩 혹시 날고로 드셔보셨어요? 생비린내가 입에서 얼마나 오래 남는지 몰라요. 근데 깨도 생참깨, 들깨 드셔보시면 비리잖아요. 이게 몇 가지 원료는 화식으로 저희가 넣습니다. 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온 가족이 다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엔 그랬어요. 100% 생식이어야 되지. 이게 몸을 좋게 하라고 먹는 건데 생식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정말 이게 영업적인 한계에 많이 부딪혔었어요. 많은 분들이 찾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누구나가 대중적으로 매일매일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생식, 이게 바로 순생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두류라고 써있죠. 곡식류, 콩 종류를 두류라고 해요. 서류는 이게 채소이긴 한데 탄수화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소도 많고 탄수화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특별히 서류라고 하는데 이게 감자, 고구마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두류, 콩 종류는요 익히지 않으면 정말 생비린 맛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또 콩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여기에 들어있는 효소가 약간 소화 기능을 저해시키는 효소도 함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짝 블리칭을 해야 하니까 익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익힌 것만 넣다 보니까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순생식 원료에 FDP 0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동결건조 두유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FDP 01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동결건조 두유라고 썼더니 이건 두유가 아닌데 두유라고 왜 썼냐. 고객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두유라는 말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FDB01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거는 동결건조 두유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여기 안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맛이 있어요. 깨 같은 경우도 익히면은요, 근데 이건 정말 고소하고 맛있지만 산패가 잘 돼요. 왜? 기름이 많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그 유지직물이라고 해서 참깨, 들깨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익히지 않고 날걸 넣습니다. 그래서 미량을 넣는 거죠. 산패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도 익혀서 맛있게 넣고 또 콩 다 익혀 넣고 또 곡식도 익히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선식이지 익히면 안 되거든요, 곡식은. 그래서 우리가 제품 개발할 때 한계가 될 수 있는 콩 같은 경우는 많이 넣기가 힘들고 또 이제 이게 많이 넣기가 힘들고 또 이게 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일 수 있어요. 익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즘 뜨는 게 식물성 단백질이 뜨는데 그냥 대두 단백이 아니라 분리대두 단백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생식이 정말 좋은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식사, 효소를 충분히 넣어주는 거, 에너지 효율이 좋은 식사이긴 한데 딱 한 가지 추가로 보충이 필요한 게 있다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요, 생식을 드실 때요, 우리 식물성 프로틴 파우더랑 함께 드시면 훨씬 더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이리빙 순생식으로 아침이 달라집니다. 근데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 때 드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디톡스 할 때는 새끼를 생식으로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54가지 성분이 들어있고 청즙 원료로 이제 그 엽록소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기 김수경 박사님께서는 그 C는 엽록소, 효소가 3대 건강식품이에요. C는 생명력, 엽록소는 약의 원료. 실제로 이 속에 들어있는 순생식 속에 들어있는 브로콜리나 케일이나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해가지고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케일 같은 경우, 브로콜리 같은 경우, 밀순부터 해서 보리순은 얼마나 좋은 성분들입니까? 그래서 약의 개념으로 엽록소 성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동결건조 공법을 했기 때문에 C눈의 생명력, 비록 갈리긴 했지만 이 생명력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 그리고 효소, 일꾼에 해당되는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다. 그리고 더 이상 몸을 이제 나쁘게 만드는 그런 독의 성분, 그러니까 첨가물의 성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친환경 농산물로 이제 디톡스에는 정말 제격인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환경 호르몬, 농약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지방층에 잘 녹아요. 그래서 디톡스 그러면 살 빠지는 거 생각하시고 지방을 분해시키는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땐 반드시 비타민이 필요하고 또 많은 수분을 섭취해 주면서 이게 림프 해독되고 혈액으로 해독되어서 우러나온 독소들을 수분으로 빨리 배출하는 게 도움이 되고 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디톡스 잘못하면 영양실조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람 몸에서 물 빼고 제일 많은 그 영양소가 단백질이거든요. 사실은 단백질이 기본 골짝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단백질과 함께 생명력이 살아있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또 신진대사를 망가뜨리지 않고 좋게 해주고 위장관을 청소해 줄 수 있는 생식과 함께 이 외에도 많은 양의 비타민이 되는 그런 음식들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상당한 디톡스에 도움이 되실 거고 요즘 코로나로 면역이 증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코로나뿐이겠어요. 전염병이 난리가 났던데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그다음에 해독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중금속 같은 거 해독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세트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많이 따라주시고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